자, 제2편, 금전채권에 기초한 상대평 부분들인데요. 우리 시험은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실제 이루어져요. 먼저 제1장, 강제입행 총설에서 주로 배우는 것들은 이런 것들인데, 총설에서 주로 다루는 것들을, 총설이 이게 약 4문제에서 5문제가량 출제되는 것들이 일반적이에요. 저기는 제일 먼저, 강제입행 요건부터 배웁니다. 강제입행 요건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돼요. 첫 번째, 집행 당사자가 있을까? 두 번째, 그제 집행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. 권한이 있을 것.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집행문을 붙이라는 겁니다. 우리 시험에서는 당사 파트들이 골고루 출제된 바가 있어요. 두 번째, 그 다음에 개시 요건이 있어야 돼요. 개시 요건은 있어야 될 요건을 이거를 적극적 요건이라고 합니다. 있어서는 안 될 요건을 이거를 소극적 요건이라고 그러게 돼요. 물론 적극적 요건은 법에 상세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. 소극적 요건은 이거는 각 특별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. 주로 개인위생 파산 그 부분들이 주로 실제 이루어져요. 세 번째는 집행의 정지와 집행 후 취소 제도가 있습니다. 이거는 49조하고 266조에 관한 서류들이에요. 두 번째, 강제 입행 후 구제 절차가 있어요. 구제 경우에는 주로 그런 집행문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. 집행 부여 이의신청 또는 거절소관 이의신청, 집행 부여소, 부여단 이유소 네 가지가 있어요. 그 밖에 청구 이유소가 있고, 그 다음에 제3자 이유소가 있습니다. 이 네 가지 파트에서 주로 실제 이루어져요. 결국은 여기 각 한 파트에서 한 문제씩 실제 이루어지면은 총 4문제죠. 4문제이고, 말할 때는 5문제까지 출제되는 겁니다. 자, 제2장에서는 명시 절차 등인데 이거를 집행 보조하는 절차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.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. 보조하는 절차는 세 가지인데 먼저 채무자 재산에 관해서 재산을 명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. 그리고 채무자를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절차가 있어요. 명부에 등재하는 절차. 그 밖에 재산을 조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. 이 부분들은 거의 출제될 부분들은 출제 이루어졌어요. 새로운 판례는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. 판례가 여기는 1년에 한 개 정도 나올까 말까 한 그 부분들이에요. 기존 판례하고 기출문제 반복될 겁니다. 3장 부동산 집행 부분들이겠죠. 이 부분들이 우리 시험에서 약 14개에서 15개 정도가 출제 이루어져요. 가장 많이 간 비중 가지고 출제 이루어질 겁니다. 물론 그 중에서는 경밀절차에서는요, 거기 배당 절차 부분들이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. 여기 있는 판례 위주 판례들은 꼭 암기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. 선박 등인데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과 자동차가 있는데요. 주로 우리 시험은 이 자동차 파트에서 실제됩니다. 왜냐하면 선박은 경미 사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그러나 자동차 사건은 경미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. 제5장은 동산인데 이 동산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유체 동산 집행이 있을 것이고, 그 다음에 채권에 관한 집행이 있습니다. 여기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실제 이루어져요. 여기에서 많을 때 4문제에서 5문제가량 실제 이루어집니다. 금년에는 채권 집행 부분들이 비중 있게 실제 이루어졌어요. 여기에서 약 7문제가량이 실제된 바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채권에 관한 집행들이에요. 여기 압류명령, 추심명령, 재무명령, 특별헌금명령, 그 다음에
배당 요구 하는 것들, 이런 것들, 또 압력 경합 이런 것들이 주로 실제 이루어집니다.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들이 제2편 부분들이에요.